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동남아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출국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에게 지금은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뒤에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참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 역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밝혔다고 했는데요. 우선 실체 규명이 먼저라는 방침에 따라 당분간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주 중반 이후 이 장관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행안부 장관 경질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법적인 책임과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 마치 세월호 참사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터뷰가 담긴 기사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모습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네. 당시 유족들 보기에 송구스럽다면서 이발과 면도를 하지 않았던 그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의 112 신고 대처가 마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요청에 대한 해경의 조치와 비슷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묻자 수습과 책임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을 했고요. 다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라면서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주무부처 총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수몰된 희생자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사퇴가 미뤄졌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망 사고의 탈선 사고, 그리고 어제는 이 열차가 차량 장애로 멈췄으면서 일주일 사이에 3건의 지금 차량 관련된 이 열차 철도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코레일의 사고 건수를 비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살이 대부분인 기타 항목은 제외하고요. 철도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는 한 달에 평균 2.38건씩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전임 사장 재임 기간 월 평균 사고는 1.31건이었고요. 그 전임 사장 재임 기간에는 월 평균 1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유독 급증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기사에서는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근무 강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무 체계를 바꾼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3조 2교대에서 올해는 4조 2교대로 근무 체계를 본격 전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8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지만 시행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노조의 반발로 근무 체계 변경부터 먼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 또 업무 숙련도 저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설비 노후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열차는 점점 빨라지는 반면 철도 설비는 계속 낡아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국토부 측은 특별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코레일의 전면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이 지옥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9호선, 특히 이 특급 열차죠. 급행 열차를 타는 분들은 정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에 보면 숨통이 트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2004년 4칸짜리 열차로 운행을 시작한 9호선은 한때 혼잡도가 평균 175%까지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6칸짜리 열차가 투입이 됐고요. 혼잡도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게 여전히 급행은 150% 정도에 달해서 지옥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2024년부터 6칸 열차 편성을 8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 48칸이 늘게 되는 건데요. 현재 150%인 혼잡도를 120%까지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애초에 8칸짜리 전동차 운행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6칸과 8칸짜리를 함께 운행하려고 한다면 기계 설비와 또 신호 시스템 등을 바꾸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6칸 전동차를 더 빠르게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출근 시간 인파가 밀집되는 주요 역사에 역무원과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면서 혼잡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미국 중간선거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트럼프와 그 바이든의 약간 긴장한 듯한 사진이 대조적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박빙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날이었다, 미국의 좋은 날이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레드웨이브, 즉 공화당의 압승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민주당 대통령의 첫 중간선거 때와 비교해서 적은 수의 하원 의석만을 잃었고 또 36년 만에 가장 많은 주지사를 배출했다며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평가뿐만 아니고요. 2002년 이후 집권당이 압도적 패배를 면한 첫 번째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심판론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또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반 트럼프 세력을 결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쪽도 압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부동층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9월이죠. 이제 그 영국 여왕 서거로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가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에 더 크라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영국 왕실의 내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즌 5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시즌 4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 5에는 대다수가 살아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1990년대 당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불화, 이혼 등 불행한 결혼 생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드라마 더 크라운 측은 작품 내용에 대해서 허구라고 고지를 하고 있지만 시청자들,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본 해외 시청자들까지 찰스 3세를 얼간이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영국 소프트 파워나 왕실 미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곤혹스럽다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